자, 이 어제 뭐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은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주 69시간제 이 얘기를 저희가 이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한일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 노동 시간, 노동 환경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제 이게 나온 다음에 비판이 커지니까 뭐 계속 대통령실과 노동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다시 또 60시간 이상 일하는 건 무리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뭐가 몇 시간까지 하라는 건가요? 뭐가 맞나요? 이거부터 좀 헷갈려 죽겠는데. 우선은 예, 정리 좀 해주세요. 대통령이 120시간도 근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선 때. 네.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69시간제를 또 발언을 했었고 노동부에서는 그래서 그 69시간제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9시간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노동부에 계시는 뭐 공무원이 네. 저희 민주당 야당 의원들을 불러서 어, 야당 의원들 찾아와서 몇몇 찾아와서. 분들이 누군지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윤석열 정권이 말한 대로 우리는 최대한 맞췄는데 이제서야 그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그러니까 노동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뭐 미치겠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누구나 알잖아요. 네. 대통령이 69시간제 얘기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그것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52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 시간은 40시간입니다. 최대 그렇죠. 12시간에서 그러니까 상향제, 그러니까 최대 노동 시간이 52시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뭐냐면 이거 노동부가 홍보를 잘못한 잘못이야. 홍보를 잘못했어라고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네. 69시간이 기준 시간이 아니고 상향 시간인데 마치 69시간을 주 69시간 일하는 것처럼 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걸 8년 논의해서 만든 것이 8년 국회에서 8년 논의해서 만든 것이 기준 40시간에 52시간제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1년도 안 돼서 바로 나왔어요. 상향 때 69시간. 그러니까 우린 받아들일 때는 네. 상향 때 52시간, 상향 때 69시간을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홍보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안 돼.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노동부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59시간으로 최대한 맞춰가지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탁상행정이라는 게 주 52시간제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시간 자체도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 짧지 않은 거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워라밸,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내 삶이 일치가 되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얘기해왔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니까 누가 찬성을 합니까? MZ 세대가 좋아할 거다, 찬성할 거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정부에서 해왔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뜨거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꾸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MZ 세대가 MZ 노조가 반대 안 했다면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69시간제 주 69시간제를 하려면요. 솔직히 우리가 5일 근무를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5일 근무. 9시에 근무해서 저녁도 안 먹고 네. 12시 저녁 먹으면 새벽 1시에 퇴근을 해야 돼요. 이걸 주의할 수 있다. 네. 하는 건데요. 근데 MZ세대 노조한테 그러면 그 전에 물었습니까? 우리 언론을 다 찾아보십시오. 그럼 이것을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못 본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뭐 그 학자들 교수들이 이제 모여서 그럼요. 만들고 그 안을 얘기를 하고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나온 건데 그리고 소통이 안 된 거죠. MZ세대 노조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아시잖아요. MZ세대 노조에 50대도 있으세요. 이게 이제 신생 노조니까 네, 말이 네. 좋게 그 이제 MZ세대 노조라고 우리 언론에서 그 대통령실에서 좀 만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50대 이상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MZ세대 노조라고 해서 국민을 굳이 노동자들을 연령별로 갈라치기 하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고요. 네. 글로벌 스탠다드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항상 하잖아요. 네, 글로벌 ILO 기준, 과로사 기준 주 60시간입니다. 과로사예요. 네. 과로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음. 기준이 60시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요. 그 기준 시간이 20시간입니다. 프랑스는 20시간이요? 기준 시간이 20시간이에요. 그래서 상향제로 만약에 최대치 한다면 네. 48시간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48시간입니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산업구조 자체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산업구조 자체가 유럽과 맞추기는 어렵다라고 네.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69시간이 갑자기 나온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구조 변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산업구조 변화가 있다. 그래서 IT 산업을 얘기하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자 보십시오. 지구상의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산업구조 변화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만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모두 다른데 다 IT 그렇죠?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은 처음에 IT 산업에서는 그런 걸 원한다. 산업구조가 변화가 있다라고 네. 하면서 69시간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 얘기했다가 네. 그러면 그 탓을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된다 하면서 노동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홍보가 안 됐고 왜 그걸 그런 프레임을 씌우게 만들었냐 이런 다그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또 나왔던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에는 38수석이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2실 5수석.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전체 그 6수석으로 됐긴 했는데 아하. 자 봐라. 우리는 수석이 모자라서 너무 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니, 인수위 때 그럼 준비를 잘 하시든지요. 그럼 자신들이 준비를 잘못했다는 얘기를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이제 한 번만 있는 이런 혼선이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그때도 난리가 그렇죠. 났었잖아요. 아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도 네. 결국에는 이것은 또 관계 부처에서 책임을 졌죠. 그렇죠. 총리가 박순애, 부총리. 네, 박순애 전 부총리가 이거 사퇴했어요.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이것을 학교에 이제 방과후 수업 같은 데를 간 네. 다음에 그 아이 돌봄 방과후 돌봄 교실을 간 다음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만 5세 입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리가 나니까 대통령이 그 현장을 가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책임을 다른 곳으로 책임 탓을 하는데요. 네. 지금 이 69시간 제도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누구의 책임으로 할 것이냐. 아, 그거 이게 서로 핑퐁 게임 하듯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책임을 누군가 할 책임져야 것이냐. 된다. 그럼요. 네. 희생양을 찾고 있다 이런 말인데 저도 이제 이해가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69시간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매주 69시간 일하는 게 아니고 한 주 69시간 일하면 바짝 하면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쉬엄쉬엄 할 수도 있고 또 모아서 휴가도 보내주고 이런다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한 주 빡시게 일하고 다음 주에 설렁설렁 뭐 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시잖아요. 일해 보면 한 주 이렇게 열심히 일한 다음에 다음 주에 쉬는 그런 리듬으로 갈 수가 있나요?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리듬이 깨져버린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말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모아가지고 계좌저축을 해서 정부 말대로 제주도 한 달 살이 할 수 있겠느냐 두 가지 문제 이거는 계속해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9시간이 되든 노동 현장에서 59시간이 되든. 불가하다고 그래요. 예. 노동 현장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네. 현행 지금 휴일 제도가요. 기준이 뭐 15개 휴일이 있고 거기서 뭐 또 2년에 한 개씩 또 추가되고 한다고 계산하면은 25일 휴가가 지금 현재도 있대요. 그럼 25일 제주도 한 달 휴가. 살이까지는 아니어도 3주 살이는 충분하다 지금도. 그런데 네. 이것을 하는 사람이 없다가 노동자가 선택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죠.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휴가를 못 가게 하는 되면 겁니다. 못 해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회사 언론에서도 예. 3일 연속 근무하는 길 텄다. 윤석열 정권에서 3일 연속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네. SNS 저희가 뭐가 돌아다녔습니까? 3, 4일 일하고 이틀 사망, 기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리고요. 예. 지금 69시에 최대 69시간인데 노동계에서도 그래 다 양보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네네. 4개월 연속 주 64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할 수가 있대요. 할수 그러니까 있다.
기업 입장, 오너 입장에서는 4개월 연속 주 64시간을 강요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계 노동자들이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적 근거를 다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와서 아니 한 주는 69시간 하고 한 주는 짧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통할까요? 현장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노동시장, 그러니까 직접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이거 위계질서 상에서 상사가 있고 회사 사측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알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런 정부의 설명, 정부안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작에 소통을 하고 의견을 듣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의견에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이른바 사측, 회사 얘기만, 회사의 편의만 이거 강조한 모습 이게 이번에도 좀 반복이 된 게 아닙니까? 최고세율을 낮춰주는 법인세율 낮춰주는 이 부분도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러니까 기업의 회사에 이익이 되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네. 예전에 과거에 이제 전태일 여사도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죠. 네. 지금 제가 자꾸 2023년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는 사람이다 기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외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 참 이것도 이제 암담하고요. 복고로 레트로로 암담하고요. 가고 있는, 네. 노동 현장에서는 장기 휴가 이거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 할 수 없다. 여론조사에서도 이것을 여야가 아니잖아요. 네. 여론조사에서도요. 국민의 75% 가까이 이거는 현실과 동떨어졌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75%라는 것은요. 10명이 모여서 얘기한다면은 거의 7, 8명이 야, 윤석열 정권 69시간 말도 안 돼. 뭐 장기 휴가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정부가 이 안을 접겠다는 얘기는 또 안 하고 있어요. 뭐 검토한다. 검토한다. 그래서 어떻게 뭐 할지?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60시간 이상은 어렵다. 그러니까 59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스트에 또 얘기하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노사와 협상은 합니다. 네. 상해한지 하한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그 대신 근무 시간 외에 50% 수당을 더 줍니다. 만약에 그래도 보상체계가 돼 있군요. 그럼요. 그럼 만약에 대한민국에서도 네네. 뭐 1.5배가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500배, 2배라든지 뭐 50%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 지금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었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보상 체계도 지금 안 보일 뿐더러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론은 뭐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합당한 어떤 보상안, 그러니까 협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희생양 찾기로 이제 끝날 수도 있겠다. 만 5세 입학처럼. 그렇죠. 네. 정순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검사 관련해서도 학교 폭력은 우리 KBS 언론에서 나왔었고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추천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진짜 검사들이 이것을 또 이제 인사 검증을 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뻔히 다 알 것을 어찌 이런 일이 이번에도 희생양을 찾아서 어찌 네.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서울대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주 52시간 하니까 우리가 생활고에 시달린다. 그랬더니 야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래? 그럼 더 일해. 주 69시간을 일해. 이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노동 현장에서는 월급은 진짜 제대로 잘 받는지 네. 아니면은 그 복지 사각지대에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은 뭐가 있는지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52시간 근무했더니 생활고에 시달려? 그럼 밤새 3일 일해. 이런 정책을 내놓느냐. 우리 국민 모두 우리 청년들도 아는 건데요. 네. 윤석열 정권에서는 논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질릅니다. 예전에 120시간 나왔을 때 뭐 IT 기업에서 네네네. 프로그래머들이 네. 좋아한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셨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저 그거 분명히 헛소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지지율이 좀 하락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제가 앞서 탄핵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것인 거고 그것은 네.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은 탄핵 사유는 솔직히 법률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더 분노하는 이런 노동 문제 같은 거는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점이 왜 분노하고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일본에 간 문제도 있고 G7 티켓 받아온 것도 그렇고 네. 지금 노동시간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이 무슨 목소리를 내는지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죠. 철학이 없다라고 철학이 없다. 보여집니다. 네. 69시간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지지, 여론의 변화는 쉽게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